네, 다음 발표는 LG전자 침해 사고 대응 체계라는 주제로 LG전자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의 강지훈 책임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강지훈 책임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파트너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LG전자에서 제품 보안 침해 사고 대응팀인 LG PSRD 팀을 맡고 있는 강지훈 책임이라고 합니다. LG전자는 제품 판매 단계까지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제조업 회사 마인드를 벗어나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단계까지 제품의 전 수명 주기에 소비자에게 최고의 보안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보안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LG전자는 제품 출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기기 고장, 개인정보 노출 등 보안 침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2016년부터 약 7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7년간의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 여기에 모이신 파트너사 분들과 함께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LG전자 제품 보안 침해 사고 대응 체계 소개입니다. 그 다음으로 LG전자 버그 바운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젠다로 LG전자 제품 보안 침해 사고 대응 팀과 함께 협업하고 있는 대외 기관들을 소개하고 각 대외 기관들 간 협업 형태와 주요 협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기 계신 협력업체 분들과 협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LG전자 제품 보안 침해 사고 대응 체계 소개 단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LG전자는 크게 4단계에 걸쳐서 침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제품 침해 사고 대응을 발견하고 두 번째 단계인 인베스티게이션 앤 아날리시스에서 보안 취약점을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 세 번째 단계인 미티게이션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이 완료되면 수정된 내역에 대해서 퍼블릭하게 오픈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인 디스커버리 단계부터 각 단계별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보안 침해 사고 대응 관련해가지고 신고는 일반적으로 외부 해커, 보안 연구가로부터 LG PSRT 팀 공식 이메일로 접수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SNS, 여기 계시는 키사를 비롯한 국내외 보안 당국으로부터 신고 사실을 접수받게 됩니다. 이에 제품 보안 침해 사고 대응팀은 최초 D+2 린의 초기 대응을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고 더불어 자사로 인입된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이슈 신고자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LG전자 사고 대응 체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인베스티게이션 앤 어널리시스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PSRT 팀은 인입된 잠재적 보안 취약점에 대해 실제 보안 취약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LG PSRT 팀과 제품 개발팀이 함께 보안 취약점이 유효한 취약점인지 검증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고 제품 내 보안 취약점을 재현해 본 다음에 이 부분을 함께 PSRT 팀과 제품 개발팀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인 미티게이션 단계에서는 심각도별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수정 및 개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화기표와 같이 보안 취약점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심각도라고 하며
크리티컬, 하이, 미들, 로우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각 심각도별로 각각의 기준과 대응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제로데이 공격 같은 보안 취약점의 경우 60일 내에 긴급 보안 패치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고, 권한 탈취 원격 코드 실행 같이 하이 심각도, 그 다음에 로컬 실행 취약점 같은 미들, 물리적 실행, 피해 수준이 경미한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로우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각각 90일 이내에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도에 따른 대응 기한에 따라 제품 개발팀에서는 보안 패치 릴리즈 일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보안 패치를 실제 릴리즈를 하고 이 보안 패치 업데이트 내역을 작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LG PSRT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패치 릴리즈 일정을 이슈 신고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한테 알람 메일을 전송함으로써 사고 대응 체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아젠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는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고 있고 LG전자 제품의 취약점 신고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 보상 대상자는 LG 버그 바운티에 관심을 가지는 전 세계 모든 보안 연구가 화이트 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제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이름으로 출시된 모든 제품과 제품 연관된 서비스 대상이지만 제품과 연관되지 않은 서비스, 이를테면 LG전자 웹사이트, lg.com, lgcu.kr 등은 버그 바운티 대상이 아닙니다. LG 버그 바운티는 심각도에 따라 포상 금액이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심각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이 보안 취약점의 공격이 가능한 공격 가능성, 그리고 제품에 미치는 성공 시 영향도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각 기준의 상세 평가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CVSS와 CWSS 그리고 LG전자 자체 취약점 평가 공식을 합산해서 최종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어서 국내 신고자와 LG 버그 바운티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버그 바운티는 크게 국내 신고자와 국외 신고자를 기준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에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사와 공동 운영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안 취약점이 신고가 되면 키사로 인입이 되게 됩니다. 키사로 인입된 보안 취약점 리포트는 이에 대한 리포트를 LG PSRT 팀으로 키사에서 전달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상호 간에 키사와 LG PSRT는 각자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각도별로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무리한 이후에 LG전자 측에서는 보안 패치를 발행을 하게 되고 실제 화이트 해커는 버그 바운티 서류를 키사 측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 LG전자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지만 해외 신고자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LG 인하우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신고자가 보안 취약점을 신고하면 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와 포상금 산정을 LG전자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보안 패치 역시 LG전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버그 바운티 서류 제출 이후에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LG전자 클로즈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국내외 신고자에게 보안 취약점을 신고받는 프로세스는 신고자가 불특정 다수 정해져 있지 않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 버그 바운티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이번에 소개해드릴 클로즈 버그 바운티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는 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는 클로즈 버그 바운티로 기업 또는 대학 등 연구 협력을 제한한 업체와 같이 협약에 의해서 보안 취약점 연구 목적으로 클로즈 버그 바운티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같이 대상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즈 버그 바운티 업체는 취약점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을 하게 되고 저희는 취약점에 대해서 발견하신 취약점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구 목적의 클로즈 버그 바운티를 발전하고 또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연구 목적인 만큼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준 높고 고도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덴자인 LG전자 제품 보안 침해 사고 대응팀과 대외 기관 간의 상호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PSRT 팀은 제품 보안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해서 관계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 취약점 대응을 위해서 국내외 정보 보안 당국 및 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고, 먼저 대표적으로 국내 정보 보안 당국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와 밀접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해외 보안 침해 사고 대응팀인 서트, 글로벌 보안 취약점 신고센터인 마이터와 함께 보안 취약점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글로벌 자동차 보안 리스크 정보 공유 협의체인 오토 아이삭과 함께 LG전자 자동차 사업 부분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지속 공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LG PSRT 팀과 각 기관들 간의 협업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보보안 당국인 키사와 협업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사와는 2017년부터 공동 운영 기업으로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를 공동 운영하고 있고, 키사에서 제공하는 중요 취약점의 정보를 고지할 시 LG전자는 보안 패치를 신속하게 발행하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 키사 측에 통보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라온 데가 보안 공지, 취약점 자료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이터 측과 협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PSRT 팀은 글로벌 보안 취약점 신고센터인 마이터와 투명한 보안 취약점 관리를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터는 전 세계 보안 연구가 해커 등에서 신고를 받아 일반에게 공개하는 보안 취약점 목록인 CVE를 관리하는 비영리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G PSRT 팀은 2011년 9월부터 전 세계 250개 조직 35개국이 참여하는 CNA, 즉 CVE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그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NA의 역할은 LG전자 제품의 보안 취약점 목록에 대해서 CVE 아이디를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LG전자는 자사 제품의 보안 취약점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수정한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보안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PSRT 팀은 글로벌 보안 취약점 대응 협력센터인 CERT-CC에서 제공하는 보안 취약점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LG PSRT 팀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보안 취약점 정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로그4j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자사 대응 현황 역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벤더들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대응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보안 취약점 대응 트렌드 파악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PSRT 팀은 자동차 부분의
PSRT 팀과 함께 글로벌 자동차 보안 리스크 공유 분석 센터인 오토아이삭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토아이삭은 자동차 보안 전문가 커뮤니티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LG전자는 자동차 보안 분야의 정보를 공유받고 있습니다. LG PSRT 팀은 오토아이삭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벤더들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리서치하고 연례 워크숍에 참석하여 글로벌 자동차 플레이어들의 보안 취약점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동차 보안 상황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젠다인 협력업체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LG PSRT 팀은 출시 이후에 제품 보안 취약점 대응을 위해 많은 대외기관들과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제 여기 계신 파트너분들과 협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LG PSRT 팀이 파트너분들과 협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갈수록 강화되는 제품에 대한 보안 규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녹색 창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보안 업데이트 관련된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는 LG전자 제품 내 모든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제공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색 창으로 표시되어 있는 규제들은 공급망 보안 규제 대응에 해당이 되고 이를 통해서 LG전자는 제품 공급망 내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자사는 다음과 같이 LG전자 제품의 공급망 취약점 대응 프로세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협력상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연구 및 발견을 하고 난 경우에 LG PSRT 팀으로 해당 취약점이 인입이 되고 보안 취약점을 분석을 하게 되면 LG PSRT 팀은 협력사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협력사가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진행을 하고 난 이후 LG전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함으로써 선순환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LG전자 제품의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여기 모여주신 파트너분들께 두 가지에 대해 협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협력사 자체 보안 인력이 있으셔서 보안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으시면 가장 좋겠지만 이에 대해서 앞에 보신 것처럼 보안 리소스 확보하고 인력 배정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에 대한 리소스 스킬업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이에 첫째로 2023년부터 LG전자는 제품을 같이 만드시는 파트너 협력사 분들과 함께 클로즈 버그 바운티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리서치하고 해당 취약점을 수정하여 보다 안전한 LG전자 제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어떤 형태로든지 클로즈 버그 바운티에서 발견된 취약점뿐만 아니라 외부 보안 연구가 해커들이 발견한 보안 취약점 역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테니 협력사에서 보안 패치를 릴리즈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는 LG전자, LG PSRT 팀은 LG전자 제품 보안 취약점 대응이 브랜드 경쟁력과 보안 경쟁력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기 LG전자 제품 공급망에 같이 서 있으신 모든 분들께 LG전자 제품 보안 강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파트너분들께 감사드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네, 그럼 네, 상무님.
보상금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해커가 파트너사의 보안 착정을 발견해서 이제 PSRT로 넘어온 경우에 결국 이제 그걸 해결하고 나서 그 보상금을 이제 그 해커가 받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협력사에서 리포팅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협력사에서 리포팅을 하는 경우라고 하시면은 그 제품을 실제로 만드시는 업체 네. 말씀하신. 네. 저희가 사실은 아까 저희가 포상 대상에서 네.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체 사람들이 아니라 LG전자 제품을 만드는 LG전자 임직원들은 제외가 되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만든 코드에 대해서 이걸 포상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근데 이제 파트너사에서 네. 그 LG전자가 개발한 코드에 보안 착정을 발견해서 리포팅한 경우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자사가 거기에 협력사 분들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포상자를 일반인으로 보고 포상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무님이 아주 예리한 질문이셨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해주신 강지훈 책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